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2일 정축 네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0년 예조판서 병기량과 제조에서 공상을 그전대로 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아래기를 성상께서 각도의 진상을 제하도록 명하니 그 겸건의 뜻은 옳으나 임금의 일시는 천지 종사를 맡은 것이며 대소 신민이 우러러 보는 것이니 영로의 작은 패단 때문에 스스로 진선을 패함으로써 상체를 수척하게 하면 불가한 것입니다. 청컨대 먼 곳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가까운 도에서는 진상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였다. 이 말이 옳다. 그러나 농사철을 당하여 영로에 패단이 있을 것이니 내 참은 못하겠다. 이제부터 영구히 법을 세우리 하니 오직 경등은 이를 듣고 따르도록 하라. 진선은 각도에서 대궐의 각전에 물선을 받침이며 상체는 임금의 옥체이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2일 정축 5번째 기사 각 관청의 보고문서를 입초 또는 일상사 이외에는 모두 계본의 형식으로 취하게 하다. 예조 참판 허조가 상서하였는데 상서는 이러하였다. 이 앞서는 각사에서 소신한 글과 의논한 것은 모조리 천명하여 장이라 이르고 오직 의정부에서 입초한 것만 천명하지 않게 하였더니 지난번 홍무예제에 의하여 각사에서 소신한 것을 계본이라 계칭하고 천명은 그전대로 하게 하니 이조병조에서 입초한 식은 천명하지 않으므로 근년의 각사 소신은 비록 예악과 형정에 관계된 일이라 하더라도 흔히 입초한 식만 사용하여 천명하지 않고서 이를 계목이라 이릅니다. 신허조는 그의 생각하건대 성명이 없다면 체제당한 뒤에 소신자를 알지 못하게 되어 만일 참고할 것이 있어도 그 본말을 물을 길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입초한 일용상사 이외는 계목을 쓰지 말고 계본을 쓰게 하되 의논한 자와 더불어 그 전대로 천명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교하였다. 입초와 일용상사 이외에 새로 입법한 사항과 상서대로 계목을 없애고 계본을 쓰게 하라. 이 앞서 허조와 판서 번결량이 모든 것을 의논함에 있어 서로 이론이 어긋나 합치하지 못하자 병기량은 간혹 계목의 형식을 써서 계문하여 시행하였던 까닭에 허조의 이청이 있게 되었다. 천명은 서명이고 장은 각사에서 아래거나 의논한 글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고 입초는 초본하여 드림이고 계목은 각사에서 임금에게 조목별로 사실을 보고하던 글인데 대개 서명하지 않는 글을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3일 모인 첫번째 기사 환자 받기를 작년에 있는 본가로 보내치다.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니 세자전에 속고치로서 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속고치는 시구르치 그러니까 수기병으로 잔시름을 하였음을 말한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3일 모인 두번째 기사 그전에 비행을 들어 의주목사 임명에 반대하는 사헌집이 이감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장록은 임금이 현재를 대우하는 소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사람을 쓰는데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주목사 박초는 전에 성공감승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장죄를 범했으므로 전하께서 유사에 내려 추명하여 핵실하도록 명하여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나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여 자자를 면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류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그가 우악을 입은 것은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 뒤에 자급을 올려 탁욕하여 수군 도만호를 삼고 또 수년이 되어 제주 목사로 특별히 제수하니 신등이 그를 올려 논집하였던 바 전하께서 즉시 유윤을 내리어 그 직임을 정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또 의주 목사를 제수하니 무슨 까닭으로 전일에는 파면하였다고 오늘날 다시 쓰는 것입니까?
박초의 사람됨은 천성이 본래부터 탐호하여 염치를 돌보지 아니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관물을 도용한 장죄의 진범인 줄만 알고 아직 개과천선은 한 사실이 있음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하께서 유독 그를 등용하여 의심하지 않고 범죄 이후 겨우 1기를 지나는 동안에 2번이나 주목을 제수하니 비록 공념 청결하고 그 직책을 삼가 지킨 자라 하더라도 어찌 이에 지나치겠습니까? 또 의주는 중국에 접경하여 왕래하는 사신이 격려하는 도임으로 참으로 이른바 국가의 관약입니다. 공념천간하여 본래부터 명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이 벼슬을 시키더라도 오히려 맞지 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박초 같은 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의주 목수는 전하께서 전일에는 반드시 조신 중 명망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시켰던 까닭에 이 직임에 당한 자는 비록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며 간다 하더라도 꺼려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전하께서 선택함이 신중하고 위임함이 높았기 때문인데 하루아침에 절도한 사람으로서 대체하니 전등의 목수와 뒤에 박초를 이어가는 자가 어찌 결망함이 없겠습니까? 가령 박초에게 고세의 지략과 전륜의 용맹이 있고 위란한 때를 당한다면 그 행실을 논하지 말고 쓰면 혹은 가하다 하겠지만 박초의 말기와 촌장을 가지고 오늘날에 쓰면 어찌 족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직임을 파면하고 전리로 쫓아보내시어 온나라 신민으로 하여금 관리가 되어 작물로 독직한 자는 비록 장처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효연하게 모두 알게 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은집이 이감에게 명하였다. 박초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도록 하라. 대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지만 오래되면 반드시 고치는 법이다. 박초라고 어찌 유독 고치지 않겠느냐. 우악은 은혜가 넓고 두텁고 일기는 12년을 말한다. 관악은 자물쇠이고 전등은 전직이고 목수는 목사이며 말기는 변변치 못한 재주이고 촌장은 작은 상처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4일 김효 첫번째 기사 김성주 조윤을 부원군에 봉하고 이원 윤향 유산울 등을 세관직에 임명하다. 유산울은 헌사의 탄핵을 받아 취임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3년 태종 17년 윤 5월 25일 경진 첫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이관이 노루를 바치니 받지 않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전수의 폐단이 있다. 일찍이 각도의 진선은 금하였는데 어째서 듣지 아니하고 이 지경인가. 내가 옛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후왕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어찌 명예를 낚음이겠는가.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6일 신사 첫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의 여자가 벼락을 맞은 데 두정에 탄 흔적이 있었다. 두정은 두 개의 머리 위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6일 신사 두번째 기사 여름인패를 걱정하여 기인 도부 외 등의 노고를 줄일 것을 명하다. 대원들에게 명하기를 만일 민패를 듣거든 그 즉시 계달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육조청이 광대하지 않느냐 하니 대원들이 말하기를 혹시 사연하는 날이 있게 되면 여러 대신이 쉬좌하는 까닭에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대원 하연이 아뢰기를 개체석을 지금껏 끝내지 못하여 기인 30명을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금하지 않았는가. 기인의 노가가 심히 가련하다. 근자의 굴러에서 집을 흐른 나무와 돌이 있는 것을 기인들을 시켜 져서 날라 내가게 했는데 기인 가운데 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불쌍하다. 어찌하여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일한 일후를 가지고 기뻐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항상 경외한다. 어찌하여 가뭄을 만나 전도할 것 같아 근심인데 예방하지 않는가. 이런 성농기를 당하여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킴이 옳겠는가 하여니 아뢰기를 의금부에 있는 도부 외에는 그 구실도
또한 괴롭습니다. 3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하되 낮에는 나무를 지고 밤에는 행순하게 하며 또 구사 등의 일도 실로 어렵고 고생스러우니 마땅히 4번으로 나누어 그 역사를 관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런 일을 경등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4번으로 나눔이 좋겠다. 이어서 대원들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두루 경험하지 아니하여 민간의 질고를 다 알지 못하니 경등이 들은 것이 있으면 즉시 계달하도록 하라. 경등은 모두 이를 경정하면서 지체를 통달한 자이다. 내가 선발하여 쓴 것은 이 같은 말을 듣고자 하면서이니 경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써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 하고 또 명하여 즉시 아뢰게 하니 조말생이 신은 후술의 직책에 있은지 이미 여러 해 되었으므로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아랠 만한 일이 없는 까닭에 아뢰한 것이지 만일 소문이 있다면 감히 계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앞서 제조 인형부윤 김점이 상언하기를 의금부에 부속한 도부외로 하여금 매년 장빙 둔절결 어량을 역사시키니 비록 농사철이나 매우 날씨가 찬 때를 당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록 분번한다 하나 집에 있는 날은 적고 입역하는 날이 많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장빈 둔전 어랑의 폐단을 없애고 4번으로 나눔으로써 그 역사를 관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옳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계채석은 무덤 앞 계절 앞에 놓는 장대석이고 기인은 고려 때 인질 제도인데 고려 초기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당하게 하던 것으로서 조선조 들어와서는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가지 고역에 역사되었다가 태종 9년 이후는 주로 소목을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다. 일후는 한 차례의 가문과 한 차례의 비다. 도부외는 고려말 조선 초의 검란 포도 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관청이고 순군부에 속한 군대의 하나로 경기의 민호로 충당하였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윤 5월 26일 신사 세번째 기사 헌납배윤이 상장하여 박초를 탄핵하는 것을 올리려 하였으나 임금의 지시가 있어 아뢰지 않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윤 5월 26일 신사 네번째 기사 전라도 조운선 세척이 교화의 오도성에 이르러 침몰 모두 익사하다. 전라도 조선 세척이 교화의 오도성 밑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침몰하니 사람들은 모두 익사하고 쌀, 콩 2680녀석도 물에 잠겼다. 태종실록 3상건 태종 17년 윤 5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김포연 사람 김난의 집 소가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3상건 태종 17년 윤 5월 28일 개미 두번째 기사 평해군 후리포에서 정탐하다 잡힌 외인 쓸라를 잡아오다. 처음에 도관찰사가 치복하기를 평해군 후리포에서 반간하는 외놈 쓸라를 잡아본 군에 가두었는데 그 외놈이 납사하기를 대마도에서 거주하는 선주 오라, 삼보라 등 3인이 외인 21명을 거느리고 평해 지방에서 정박하였다가 저만 두고 가면서 말하기를 조선의 각포에서 흥리를 언금하여 생리가 심히 어렵다. 연해를 두루 다니면서 부자가 로 사는 민가를 살펴 허실을 알고 6월 보름이 지나서 돌아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때 이르러 잡아오게 하였다. 치보는 말을 달려서 알림이고 생리는 생계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윤 5월 28일 개미 세번째 기사 충청도에서 말이 경상도에서는 소가 벼락을 맞다. 충청도 진천의 산호 도치의 말과 경상도 상주 백성 충의 소가 벼락 맞았는데 파충은 번개에다 몸은 탔으나 필경 죽지는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 5월 2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가 건의한 사항을 의정부 6조의 검토를 거쳐 윤호하다. 1. 각사에 공납하는 것을 매년 인납함으로 폐단이 있으니 1년 동안 소용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소산에 따라 다시 상정하게 하고 1. 대체로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비록 환과가 하더라도 소를 가지고 사람과 바꾸어 경전하니 영민의 일은 모두 경적하는 것에 쓰이어 입군에도 어렵고 환과는 농사 지을 수 없으므로 경작하는 것은 날로 줄고 농사 짓는 자도 적어지니 유수자가 많게 되어 백성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부렴은 경작하는 것의 다수에 따라 시행하고 그 출근은 인정의 다수에 따라 시행하며 1. 조운선의 육물에 대한 여러가지 촌민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니 폐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포의 병선에 분급하였다가 육물의 조전을 마친 뒤에 각 포에 돌려주게 하고 1. 선군호의 자손은 비록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의 봉족으로 정하지 말게 하며 1. 녹정과 군자를 암령하여 상경한 창정 1리를 성공감에서 함부로 역사시키니 법관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1. 도절제사가 춘추에 전렵하여 잡은 것을 평민들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면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영술하는 군인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1. 녹정과 군자 미국을 각 고을의 창정 장리가 숫자에 의하여 수납하니 혹 간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사용하고서 충납하지 못하는 것은 논지하고 생징함이 마땅합니다. 이미 도회소에 자사원처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량하고 스스로 간음하여 받았으면 납창할 즈음에 이르러 부족하게 되면 고기여로서 충수하지 아니하고 독촉하여 다른 미국으로 채우게 하니 빈민들이 납부를 지탱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묵은 것이 쌓이고 다중이 하여져서 일가의 가재를 다 팔기에 이르니 폐단이 막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원수가 부족하면 그 고기로서 충수하게 하되 그 인수가 있은 뒤에야 고기로서 시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납은 연납이고 환가는 늙은 호라비와 과부이고 입구는 군대를 세움이며 출구는 군대를 내미며 육물은 육삼물이고 조전은 각도에서 나라에 수납하여 조세미를 서울 경창으로 운반하던 제도인데 수운과 육운을 통하여 삼락기항까지 서울로 수송하였다. 사용은 부정으로 쓰이며 고견은 휘로 되고 남은 미곡이고 다중은 수량이 많고 책임이 중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윤 5월 2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각종 역사 중지와 보충군의 입역 개선, 재은 수축 등에 관한 의사관 최순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백성들을 근심하는 마음에서 애민하는 정치를 행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것은 인사를 닦는 소이이고 천심에 보답하는 것의 지극함입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풍제와 한기가 잇따라 곡식을 해치고 지난해 농사철의 가뭄에는 백성들이 장차 굶게 되었지만 다행히 전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의 이름을 힘입어 단비가 패연하게 내려서 백성들에게 가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에 있어서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금년에 이르러서는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우택이 내리지 아니하여 소관의 근심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은관으로서 승핍되었으니 감히 한몫할 수 없어서 삼가 한두 가지 관견으로서 우르러 천총을 번독하게 합니다. 1. 춘추에는 대체로 민력을 쓰는 것은 반드시 기록하였으니 민력을 중히 여긴 소위입니다. 금년 봄에 외반 각도에서는 공력이 모두 일어났고 경중의 한두 각사에서도 또한 영조를
일으켰는데 전하께서 밝게 그 패단을 알아 일이 아직 완성을 구하지 못하였는데도 모조리 정파하게 하였으니 그 밀력을 소중히 여기는 소위가 지극합니다. 유독 경복궁을 수습하는 일만은 또 각 요에서 기와를 굽는 역사가 아직도 다 끝나지 못하였고 경복궁 같은 것은 곧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라 수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장차 성공감에 합번하려던 공장들은 그전대로 번번하여 수습하게 하소서. 가교에서 기와 굽는 중들은 비록 유수의 무리라 하더라도 그들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고되게 하여 휴식하지 못하면 한 가지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또한 모두 정파하기를 명하였다가 가을철에 기다려 거사함으로써 밀력을 쉬게 하소서. 1. 백성들이 토착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데 오늘날의 보충군은 본래 외방에서 살던 자가 10에 7, 8이나 됩니다. 일찍이 그 고향에 있을 때는 처자를 완치하여 힘껏 농사하며 살았어도 혹 부채를 지게 되고 겨우 생업을 잃지 않았는데 하물며 향토를 떠나 처자를 버리고 양식을 싸가지고 번성하여 서울에 여호하며 객지에서 역사에 종사하며 겨를이 없는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번 양식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역사에서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즉시로 이문하여 진골하되 이백하는 것으로 한정을 삼으니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빌려다가 납부하게 되어 이 때문에 가산을 없앤 자가 많습니다. 이같이 10년이 가면 앞으로 그 폐단을 견디지 못하여 원망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 앞서에 대장대부가 된 자들이 오랫동안 이 역사에 종사하였어도 이런 폐단이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모두 장록이 있어서 그 생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니 어찌 오늘날의 보충군의 고생과 같겠습니까? 바라건대 앞으로는 보충군으로서 오래 살면서 입역한 자를 제외하고 일찍이 외방에 살던 자는 모두 방황토록 하심으로써 왜군을 보충하며 그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만약 서울에 사는 자의 숫자가 적어서 사량이 부족함을 염려하신다면 대장대부의 숫자를 더하여 제수에 보내어 보충하게 하소서. 1. 제언의 수축은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근년에 쌓은 전라도 백골제가 여러 고을의 경계에 침수에 들어가게 되어 일찍이 제내에 살던 백성들은 물의 침수 때문에 그 전토를 잃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마땅히 제하에 가까운 땅을 그 백성들에게 먼저 준 뒤에 이를 가지고 소재지의 백성에게 나누어져 경작하기를 권장한다면 수리도 이미 많고 땅도 비옥하니 누가 앞을 다투어 나아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국가에서 둔전을 설치하고 금년에 와서는 또 이것을 정치하게 하니 저번에 침수로 인하여 전토를 잃은 자가 도리어 그 뒷차례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둔전을 지키는 백성이 딸이 없다면 경운하고 수확할 때 역사해야 할 자는 틀림없이 모두 남묘의 백성들이라 둔전의 소출이 비록 수조하는 것이 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작은 이익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백성들이 극진히 경작함을 들어주어 민족의 여유있게 하는 이익만 하겠습니까? 만약 둔전을 설치냐 함이 백성을 창도하여 권농하는 소위가 되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경기에다 적전을 개치하여 백성을 창도하였으니 어찌 다시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백성을 번거롭게 하여 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이 둔전을 파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농업을 이롭게 하고 민생을 두터이 하소서. 황제는 일으켜 제거함이며 우택은 비의 혜택이고 소가는 소의 한식, 임금이 정사의 부지런함이며 성피펀 인재가 없어서 재능이 없는 자가 벼슬을 함이고 한목은 함구이고 유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사치를 말하고 여우는 여숙이고 외구는 외방의 군대이며 개치는 여러 둠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여자가 등에 업은 2살 된 여아와 함께 벼락을 맞다. 이름은 김덕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군자감 내샷이 장흥고 등에 없어진 물건을 해당 관리에게 추징하자는 건의를 유노 않다.
한 물건의 숫자를 그 당시의 관리에게 장납하기를 청하니 용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출납할 때 착오가 난 문서가 아니겠느냐. 관리가 어찌 감히 스스로 훔치겠느냐. 영의정 유정현이 창고를 열 때 혹 일이 번잡하거나 혹은 일몰한 뒤에 출납하는 종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관리에게 추징하면 더욱 불가한 것이다. 장납하지 말도록 하라.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1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장례 제도를 의논하면서 서운관 구장의 참스를 불태울 것을 명하다. 장제를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사는 6월이어야 장사 지낸데 이제는 간혹 유년이 되어도 장사 지내지 않는 자가 있으니 심히 고제에 어긋난다. 또 가장한다 하더라도 들판에 두고서는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은 어느 아들 어느 손자의 생일을 범함으로 누구누구에게 표적이 된다고 하면서 그 자손의 이해를 불러가며 헤아리니 그 자손이 많은 사람은 혹 2년에서 3년에 이르도록 장사 지내지 않는 자도 또한 많게 된다. 만약 사는 6월, 대부는 3월에 장사 지낸다면 상사에 미비할 것이니 이것 또한 염려가 된다. 그러나 전조의 말기에 3일장을 행한 자도 있었으니 어찌 그 자손이 이해를 가림이 있었다 하겠는가. 예조판서 변계량이 3일장은 고제가 아니니 청컨대 5월, 3월, 6월의 제도를 따르게 하소서 하니 이조판서 박신이 음양가에서 제가의 장서를 모았기 때문에 이론이 봉기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였으니 장서를 모두 모아서 서운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추리게 하고 기타의 괴이한 서적은 모조리 없애고 쓰지 말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미혹을 막으소서 하였다. 임금이 법제의 창립은 모름지기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개정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법제를 세우게 되면 이것이 무너짐도 반드시 빠를 것이다. 경덕은 예전에 장사 지내던 법에 의하여 제도를 정함으로써 영구히 전할 것을 독모하라 하니 조말생이 예조의 장교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대부의 장례는 3개월, 사의 장례는 6월의 제도로서 하였다. 임금이 이것은 진실로 미법이다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의하여 정하게 하니 좌의정 박은이 장례에 관한 서적으로 괴이한 것은 불태워버림으로써 사람들의 미혹됨을 막으소서 하였다. 변기량이 말하기를 서운관에 있는 괴서는 모조리 불살라 버릴 수 있으나 사사를 간직한 괴서 같은 것을 어찌 다 불살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법을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할 것입니다. 하니 박은이 사람의 사삿 연구란 단언합니다. 서운관과 함께 통행할 장의를 의논하게 하되 만약 결정된 것이 그 달 안에 연고가 있으면 연장하는 법도 아울러 논하게 한 뒤에 괴서를 모두 불살라 버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였다. 내가 서운관 구장의 참스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있다는 말인가?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두루 제왕의 행적을 보았더니 참의의 설을 논자하는 논자들은 모두 취하지 아니하였다. 술수로 말하면 수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지만 참의 같은 것은 허탄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심히 믿기에 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 광무제와 같은 총명을 가지고도 오히려 도참에 미혹되었으므로 논자들은 이를 비평하였는데 이것은 광무제가 도의 불순한 때문이었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 참석에 말한 바 목자 주초의 설은 개국 초에 있었다. 정도전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호사자가 만든 것이다 하였지만 마침내 이 책을 따르게 되니 조정의 대신들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정한군으로 있을 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천도하는 날에 진산부원군 하윤이 심히 이 책을 믿어 도읍을 모학으로 정하고자 하였지만 나만이 믿지 아니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다. 만약 참스를 불살라 버리지 않고 후세에 전한다면 사리를 밝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깊이 믿을 것이니 빨리 불살라 버리게 함이 이시사직에 있어서 반드시 손실됨이 없을 것이다. 6월은 달을 넘기며 유년은 해를 넘기고 가장은 복장의 하나인데 정식 장례를 치르기 전에 우선 임시로 매장하여 두던 것을 말한다. 전조는 고려조이고 참수는 참언을 적은 책이다. 목자는 이시이며 주초는 조시이다. 호사자는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모악은 무악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일 을류 네 번째 기사. 대부는 3개월, 선비는 달을 넘겨 장사 지내는 규례를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옛날에는 대부는 3개월이 되어야 장사 지내고 산은 6월이면 장사 지냈는데 이것은 성인의 대중 지정한 제도이므로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 장사 지내는 자의 그게가 음양 때문에 구기하여 간혹 1년이 다 되어도 심히 분별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대부사가 빈소를 두었으면 그 자손은 즉시 한 월 이내의 장일을 본조에 보고하게 하소서. 그 예장 정시 치부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가 계문하고 각사를 이관하되 그 한정한 달이 넘어서 장일과 장지를 잡은 것과 장일을 본조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상주와 택일자, 상지자까지 모두 교지 부종의 율로서 논지하고 그 중에서 부득이 큰 연고가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국인은 미신으로 재앙이 올까 두려워 마음에 끓임이며 한올은 한정된 계우를 말한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유흥준으로 하여금 중국인 주아정 등 5인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이적을 풍해도 도관찰사로 삼다. 태종실록 3상권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에 적선이 출몰하여 대우군 남등량을 조전 첨절제사로 보내다. 남등량이 조전 첨절제사가 되어 갑사 사인을 거느리고 떠나니 이나여 남등량에게 궁전과 마포 한필, 적포 2필을 내려주었다. 처음에 강원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적선 세척이 바다 가운데 떠 있으면서 자주 횃불을 올리고 가지 않고 나타났다 숨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조말생이 말하였다. 이 도적들이 횃불을 올리는 것은 반드시 붙잡힌 그의 반간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방하여 두고 반간할 장소를 약속하되 불러서 응화하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반간하는 불이라 하여 이르러 올 것이니 그때 합공함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반간이 우리에게 구집당할 줄을 저들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저기 반간하다가 구집당할 줄 안다면 어찌 경솔하게 들어오겠느냐 하고 판우군 도총재 집부사 이원에게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원이 말하였다. 이 도적들은 반드시 경솔하게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반간이 구집되었다 하더라도 저들은 본래가 욕심이 많으므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여 방비가 없는 곳으로 돌입해서 서절할 것이 두렵습니다. 강원도 연해주군의 수령으로 무죄가 있는 자는 오직 여흥리일 뿐이니 신의 생각으로 상품이야 무용이 있는 1인을 조전 첨절제사라 칭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렇다. 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누가 적당한가 하니 병조 참판 이춘생이 아뢰기를 대호군 남등량은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무죄도 있어서 이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 하여 이때 이르러 그를 파견하였다. 반간은 적궁에 들어가 적세를 탐지하여 보고하는 사람이고 구집은 체포이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경복궁에 나아가 상황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행행하여 상황을 봉영하였다. 술자리를 베푸는 세자종친이 시연하였다. 명하여 박신 이원 판좌군 도총재부사 이화영 등을 연회에 나오게 하였다. 수가한 대소신료에게 술을 내려주고 내관을 보내어 주과를 창녕 부원군 성성린에게 내려주니 경로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악공 이생 이석에게 쌀을 내려주다. 쌀 5석, 쌀 3석을 각각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각사 노비의 수의 건색의 일을 1415년에 시작 약 2년 만에 끝내다. 각사의 노비는 모두 11만 9,602구인데 그 안에 노비는 5만 9,585구
비는 6만 17구이고 세권색은 을미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이때 이르러 끝마쳤다고 고하였다. 노는 남자종이고 비는 여자종이며 을미년은 1415년 태종 15년을 말한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경천하였다. 경천은 하늘의 남북을 지나감을 말한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두번째 기사. 일금부의 둔전 의량을 파하고 도부외를 네 번으로 나누다. 명하여 의금부의 둔전 의량을 파하고 도부 외도 또한 4번으로 나누게 하였다. 제조들이 개조하였을 때 점심으로 호조에 보과에 마련하게 하고 장빙도 또한 반감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세번째 기사. 이천우의 아들 이경의 직첩을 거두고 황보원을 의금부에 가두다. 이경은 이천우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이천우가 이경의 어미를 내보내고 황보씨를 취하여 봉작받고 살다가 병이 들게 되자 전토와 장회 가제를 황보씨에게 주고자 하여 이경을 불러 정인을 삼으려 하는 이경은 노비를 그의 어미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천우가 일찍이 원정공신으로 동백을 하사받아 첩으로 삼았더니 이경이 동백과 미리 모계하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마땅히 하사받은 것을 돌려받게 된다 하여 다시 아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또 병이 이독할 때 당하여 이경 곁에 모시고 복약하지 아니하고 바둑을 놓으면서 놀이하였다. 또 금을 차고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속산한 갑사킴 을성의 아내를 겁탈하여 첩으로 삼았고 아비가 죽어 목욕시켜 반납할 때 코를 맞고 나갔으며 대렴하고 입간할 때는 그 냄새가 나쁘다 하여 만면에 약을 바르고 코를 손으로 가리며 물러가 서 있었다. 계모와 첩이 들어가 이를 보고자 하니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아비가 일찍이 노비를 황보씨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서 6구를 침탈하였다. 아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비가 친신하던 종 사안토를 타박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도망치게 하고 또 빈소를 모시지 아니하고 바로 몸에 병이 있다고 핑계한 뒤 기첩 월년년을 데리고 김을생의 집에서 묵었었다. 부위로 내려준 쌀, 콩을 계모에게 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누었었고 아직 장사 지내기도 전에 계모를 침핍하여 드디어 그 누이 동생과 함께 그 아비의 가지를 문수를 나누어 가졌다. 그 재산을 분배할 쯤에 황보씨가 산호 모주를 잡고 말하기를 이것은 본시 너희 아비의 첩 성은가이의 물건이다 하고 드디어 주니 이경이 주먹으로 성은가이를 때려 땅에 쓰러뜨린 다음 이어 목을 누르면서 그것을 빼앗고는 요정을 시켜 머리를 끌고 발을 잡아당겨 내어 쫓게 하였다. 성은가이가 이를 헌부에 호소하니 헌부에서 이경이 불순불효하여 인륜을 어지럽히고 풍속을 오염시키며 그 행실이 짐승과 같다는 죄를 논청하였고 황보원이 처형 이경과 정을 같이하여 그의 동생 삼촌 황보겸을 핍박하여 계모 황보씨를 처로 삼게 하고 그 재물을 나눈 죄를 논청하였으므로 명하여 이경의 직첩을 거두고 황보원을 의금부에 하옥하게 하였다. 황보씨에게는 이천우가 생전에 얻었던 집과 재물을 모조리 결급하게 하고 이경의 어미는 내치고 이천우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사헌 장령 전직이 이경에게 죄주기를 청하기를 직첩만 거두면 벌이 죄에 맞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친히 국문하여 죄를 과함으로써 국법을 바로 소수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너는 내 말을 분명하게 들으라. 이경은 나에게 종질이 된다. 그 아비를 보아서 우대하여 왔더니 오늘날 부상을 당하였어도 조심하지 못함이 이 같으니 내 어찌 이경을 사랑하여 법에 두지 않겠는가. 다만 그 아비가 빈소에 있은지 만 100일도 못 되었다. 이경은 비록 사람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체질 중에 있으니 차마 옥에 가둘 수 없어 우선 직첩만 거두었으나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의 계모 황보씨가 남편에게서 얻은 물건을 모조리 찾아서 돌려주고 또 이경의 어미는 비록 지 아비에게 버림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 아비가 죽으면 빈소에 있는 것이 예절이다. 이 양우 이천우 등은
첨슬직 삼사품으로 임신년에 태조를 시위하였다. 그러나 아비 이원계에게 재산을 얻지 못하여 심히 궁핍하였다. 그 뒤에 이천우가 입신하자 아들이 있는 조광지처를 버리니 이것은 이천우의 과실이었다. 이천우를 아직 장사 지내기 전에 계모는 이갱의 어미를 내치웠다. 이갱도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 황보원도 또한 보방하였다. 임금이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장례가 8월 23일에 있으니 회격을 써서 매장하고 그 광밖에 소용되는 큰 돌은 추수를 기다려서 실어드리라 하니 길가의 곡식을 밟아 손상시킬까 염려하였으였다. 반합은 연습할 때 죽은 사람의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일이고 천신은 가까이 여기서 신용함이며 최질은 상복의 이름이고 첨슬직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 벼슬 자리를 주거나 성직시켜서 실직이 없을 때 차함을 주던 벼슬이다. 임신년은 태조 1년이고 쾌격은 석회로서 간을 막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네번째 기사 강화도 말 목장의 관리 책임을 부사에게 맡기게 하다. 병조에서 마적의 사의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마적은 군국의 중요한 일입니다. 광화부 장내에 있는 진강산, 길강산, 북일고지, 신도, 매도 등 5초의 목장 안에 들여앉아 자식시키는 마필은 피마, 상마를 합쳐 1200필인데 목자 1명마다 피마 5필과 상마 1필을 가지고 1둔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찰할 길이 없고 무식한 목자들이 잘 돌보며 기르지도 못하여 말이 번식하지 못하니 유명물실합니다. 청컨대 부사로 하여금 목장을 겸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두는 목장에서 말을 기르던 일정한 단위인데 피마 5필과 상마 1필로서 1둔을 삼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도순문사에게 북청에서 길주로 이사한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 등을 지시하다. 병조 판서 윤향 좌대원 서선에게 명하여 함길도 도순문사에게 전지하였다. 판부사 이화영 관하의 북청 거주인들이 국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많이 길주 경내로 이사하였다 하니 추성한 뒤에 모조리 환본하게 하되 그 솔거 인정 안에서 약간 이는 머물러 있으면서 경작한 공무를 간수하게 하라. 또 졸환, 금교, 한성윤, 강구와 총재, 김고씨가 물 관하인들이 갑사 경내에 다수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인과 데리고 가서 사는 사람들 안에서 종사할 만한 사람은 소용하고자 하니 자세히 농명하여 아래도록 하라. 추성은 추수이고 환보는 본것으로 돌아가며 솔고 인정은 데리고 사는 인정이며 수인은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4일 무자 여섯번째 기사 평안도 도순문사에게 중국에서 도망한 군사를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 지시하다. 중국 사람이 여연등지에 이르러 도망한 군인 소송 등을 청합니다. 하니 윤향과 서선 등에게 명하여 전지하였다. 비록 외놈들에게 필요된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국으로 도망해 오면 그 즉시 돌려보내는데 더욱 소송은 도망하여 우리 땅으로 왔으니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해송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성지도 있지 아니하니 어찌 입경을 기꺼이 허락함이 옳겠는가. 장차 이 뜻으로서 여영군이 이문하여 즉시 지군수의 말로 만들어 가지고 간절히 당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요 오늘 만든 관계의 무녀들을 치죄하고 참서의 허망함을 말하다. 관계의 무녀인이 요 오늘 만들어내어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였으나 감당하여 시행토록 명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참유의 설을 내가 믿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왕씨 이씨의 사이에 목자란 말이 있었고 삼가산의 남쪽에서 눈으로 삼지를 본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이를 모두 믿었다. 정도전이 처음은 말하기를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 말을 만들어 이런 책을 내었다고 하더니 끝에 가서는 이를 믿어 드디어 수보로가에도 올렸고 하윤도 또한 이를 믿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같은 일은 덕정을 가영함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일찍이 고치도록 명하였다. 종사의 화복장단을 어찌 이로써 알겠는가? 일찍이 서원관에 명하여 이러한 요소를 모두 불살라 버리게 하였는데 나는 모두 불살라 버렸는지 알지 못하겠다. 즉시 내간 최한에게 명하여 이를 서원관에 묻게 하였더니 판사 최덕이가 나와 아래였다. 아직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참미는 엄양 오행설의 바탕을 두어 일식, 월식 등 천재지변이나 언어에 의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다. 수보록가는 수보록무 대궐잔치 때 정제의 하나인데 이 춤을 출 때 부르던 노래고 조선도 태종 때 지어 뒤에 전하였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6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과거 유산울이 이숙번과 한패거리가 되어 비행을 저질렀으며 좌의정 박은이 아래다. 육조 판서가 계사를 마치고 모두 나가니 좌의정 박은이 아래기를 신이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천의에 항달함은 송구스러우나 회민의 정을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망한 죄는 오직 근신한 한 것입니다. 그전에 유산울이 지신사가 되었을 때 이숙번의 무리에 비보되었습니다. 신의 조상 황단류의 노비를 빼앗고자 하여 상교가 없는데도 방장을 불러서 원숙이 그 사유를 물었으며 또 신이 겪고 신정하려는 소장에도 성상께 상달하지 않음으로써 천총을 가렸습니다. 또 이숙번이 신에게 말하기를 유산울이 상지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만약에 양쪽에 화론하면 중분하여 줌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이 대답하기를 노비는 종파에 따라 각기 다르니 중분함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하였다. 박은은 나가니 조말생이 신등은 출납의 임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기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항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청컨대 유산울이 기망한 사유를 묻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숙번과 유산울이 전성하였을 때는 어찌하여 이 말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회민은 민망함을 품으며 방장은 관하에서 실무를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던 관원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유산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들어 파직할 것을 청한 장령 정흥제의 상소. 인신의 죄는 불경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불경의 실지는 기망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상도 도관 찰사 유산울은 전에 지신사가 되었을 때 고난에게 비부하고 이류와 교결하여 구경을 도둑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관전을 들이우시어 그 직천만 거두고 예방에 내치더니 한 해도 지나지 아니하여 제수하여 목제를 삼고 또 얼마 안 되어 제수하여 감사를 삼았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감사는 한 지방을 전제하여 장부를 출척하는 것으로 수령의 표본이라고 여겨지는데 진실로 그 재주와 행실이 청수한 자가 아니라면 무엇으로써 여러 백성의 마음을 진독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자기 자신의 몸을 바로잡지 못하고 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산울의 범죄한 사유를 살피어 그 감사의 사명을 파직함으로써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너희들 대간의 공평정직한 의논이라면 내가 마땅히 청납하겠지만 전조의 말년과 같이 좌우를 관망하여 말한다면 이것을 알 것이다. 전조의 말년의 일을 모두 내 안 뒤에
오늘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이 점을 살피도록 하라 하니 정흠지가 대답하였다. 신등이 망령되게 의의를 품고 좌우를 관망한다면 불측한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유산울은 일찍이 왕지를 거짓 전하였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니 어찌 유산울이 기망한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1업이라면 가하지만 감사는 한 지방 통찰이니 가볍게 주시면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임금은 나보의 덕이 있는 것이다. 또 유산울이 경상도에 부임하여 다시 무슨 물건을 도둑질하였는가? 유산울에게 경직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타의 청령 정직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가하도록 하라 하니 정엄지가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군상의 일이니 신등이 천단할 것은 아닙니다. 신등은 언관의 직임에 있어 감히 함구할 수 없어서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드디어 소를 보지 아니하였다. 박은이 이미 유산울에 기망한 일을 아랬고 헌부의 장계가 마침 이르러 온 까닭에 좌우를 관망하는 화교가 있었다. 진복은 진정시켜서 복종하게 함이고 나보는 들어온 것을 받아들입니다. 태종실록 3상은 태종 17년 6월 7일 신묘 첫번째 기사 대은과 삼성의 행수들에게 황단유 자손의 노비 소송에 대한 문제를 묻다.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은과 삼성의 행수를 나오게 하여 전등의 삼성에서 결절한 황단유의 자손의 노비를 서로 소송한 일을 물었다. 육조에서 모두 나가니 박은이 삼성에서 자기를 그러다고 한 잘못을 급근하였다. 삼성은 의정부 양사는 사원부 사관은 이고 의건부를 말한다. 전등은 전직이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7일 신묘 두번째 기사 박습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삼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8일 임진 첫번째 기사 황단유 자손의 노비 정송 문제에 관한 하문에 대한 대답 못한 대언들을 기가 조치하다. 대언 서선 홍여방 이명덕 한성안에게 명하여 각기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에 박은의 상서 때문에 삼성에 명하여 다시 이를 변정하게 하였더니 삼성에서도 또한 앞서의 결절을 따라 속공시키게 하였다. 이날 박은이 또 상사의 그 불가함을 진달하니 임금이 대언 등에게 보이면서 각기 시비를 말해보라 하며 서선 홍여방 이명덕 한승안 등이 아뢰기를 속공노비는 쟁망하지 말게 하라는 교지를 일찍 받았으니 법을 가볍게 고치면 불가하고 접장하여 다시 추액함도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삼성의 결정에 따르소서 하고 그 노비의 근각과 시비를 아뢰지 아니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이 상서를 보면 그것은 황단유의 노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지와의 상위 여부는 마땅히 육조에 내리어 모조리 영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말생의 말은 의위한 것뿐이다. 뿐이나 서선등 사인의 말은 모두 내가 물은 것이 아니다. 서선등은 어찌하여 시비는 말하지 아니하고 교지에 어긋나니 법장함은 불가하다고만 말하는가. 임금이 만약 신하가 임금을 속인 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교지에 구애되지 되어야 가하겠는가. 서선등은 어찌하여 또한 나를 속이는가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사인이 이미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즉시 사람을 시켜 전지하였다. 노상에서 말을 타지 말고 도보로 가게 함이 마땅하다. 의위는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이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9일 개사 첫번째 기사 황단유와 박송비 자손의 노비 송사를 담당했던 형조대간의 관원들은 모두 의금부에 하옥하다. 가보년의 형조대간의 관원과 지금의 형조대간 관원들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육조 판서 의금부 제조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결사하는 관직을 거치지 못하였던 까닭에 장획의 시비를 알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지 이미 17년이 되었으나 유사에서 장획의 일을 가지고 아뢰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기 맡은 자가 있어서 반드시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하여 다만 그래 하고 응낙할 뿐이었다. 그런데 전일에 박은이 나에게 원토감을 호소하여 내 실로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았으나 천천히 그것을 살핀 연후에 효연히 그 시비를 알게 되었다. 황단유의 자손은 바로 박은 박자청 조원이고 박송비의 자손은 바로 정탁 이숙원 이내이다. 목진공 원숙 등이
가보년의 변정도감의 원리가 되어 이 소송을 결절할 때 황단유가 옳고 박송비가 그르다고 하니 정탁의 무리가 양은하여 이 노비는 속공함이 마땅하다고 근신도 또한 가하다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여겨 속공하게 하였더니 박은이 호소하기를 속공시킨 것은 잘못입니다 하므로 삼성에 명하여 이를 변정하였더니 삼성이 미연하게 이숙번의 말을 따라 신축년 이전의 일이라 속공시켰다고 하였다. 박은이 이제 또 상사하여 전날의 삼성의 잘못을 아뢰었으므로 곧 삼성에 명하여 변정하게 하니 또한 전등의 결절을 따랐는데 오늘날 군신이 함께 다스려가는 때에 있어 이같이 붕비와 기망하는 풍습이 있으니 이것이 옳겠는가. 그것을 모조리 군문하게 하고 장혁의 시비 같은 것은 병문하지 말게 하라.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임금의 이른바 근신도 또한 가하다 한 것은 정탁이 이미 소송에 이기지 못하자 단자로 신정하기를 원컨대 이 노비를 속공시키소서 한 것인데 임금이 그 단자를 승정원에 내려 속공시키는 것의 타당한 여부를 물으니 유산울이 이숙번의 청을 들어 아뢰기를 가합니다고 한 까닭에서이다. 이에 의금부에 하지하였다. 지금 형조대간이 황단유와 박송비의 자손들이 서로 소송한 노비를 분간한 계본과 박은의 상스를 빙거하여 지난 가보년에 이 노비를 분간하였던 형조대간의 관원이 모롱하여 계문한 사의를 자세히 추고하여 아뢰라. 지금의 형조대간의 관원들이 또 말하기를 을미년 2월에 6조에 분화한 소지 안에는 양쪽이 부당하여 속공시킨 노비는 다시 거론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교지가 있었습니다고 한다. 그러나 황단유의 자손은 가보년 12월 기한 내에 격고하여 신정하였는데도 그 소장을 아직 6조에 개하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이미 6조에 분화한 소지로서 아울러 논하면 불가한 것이다. 그 6조에 분화하지 못한 사연을 즉시 취지하지 아니하고 문득 도로 속공시킨 것과 또 가보년의 형조대간의 관원들이 기망한 죄와 함부로 허론을 가지고 계문한 사유도 아울러 추고하여 아뢰게 하라. 이어서 가보년의 형조 참의 유님, 좌랑, 송명산, 박윤과 지금의 참의 오십, 정랑, 송기, 허이항, 좌랑, 양수, 김연지, 사은지비, 이감, 지평, 홍도, 진중성, 사간, 최순, 정은, 안지, 정지담 등을 의금부에 하악시키고 병조판서 윤향과 조말생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그들을 국문하게 하였더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신의 동모형 여흥부사 조유종이 박송비의 자손들과 같은 소장에 있는 까닭에 상피함이 있어 이 욕설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번에 묻는 일은 본래 노비의 결절과는 관계가 없고 전후로 삼성에서 기망한 죄만을 묻는 것이다. 또 비록 상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 명을 받았으니 어찌 사사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가서 듣도록 하라 하고 또 의금부에 명하여 지수천군사 김희나주 교수관 2초 지진산군사 유선 전헌납 정곤을 잡아오게 하니 김희와 이초는 가보년의 형조 정랑이었다. 유선은 장량이었으며 정곤은 헌납이었기 때문이었다. 장혁은 노비이고 삼성은 형조와 양사이고 미연은 초목이 바람에 나붓기도 쏠리는 모양이고 북민은 붕당을 지어 자기 편을 두둔하며 모롱은 함부로 희롱함이고 상피는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 사관 같은 것을 피합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은이 명을 받아 삼성교국에 참여할 때는 서벽에 앉게 하다. 명하여 이제부터는 대은이 명을 받아 의금부에 가게 되면 제조, 형조, 대간과 교자하되 서벽에 앉도록 하였다. 교자는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을 심문할 때 형조사헌부 사관원의 삼성이 합동으로 사건을 심의 조사하던 제도인데 이를 삼성교국 또는 삼성잡치라고 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박은의 상스를 유산울 신상 배윤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전 판 홍주 목사 유산울 전 참판
형조 참판 신상 우헌납 배윤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니 박은의 상서에 신상 배윤 등이 성풍붕비하여 신의 죄를 나직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성풍붕비는 붕비하는 풍속을 이름이고 나직은 없는 죄를 무고하여 죄를 읊음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박은과 정탕을 불러 서로 소송한 시비를 중재하려 하다. 두 사람이 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다. 임금이 각기 자복함이 마땅하다 하니 두 사람이 모두 수긍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박신이 전 형조참의 유님과 좌랑 송명산을 형문하기를 청하다. 가보년에 형조참의 유님과 좌랑 송명산이 그 죄에 불복하니 형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노비를 분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으로 삼성에서 나를 속인 죄를 국문하려고 할 뿐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승문원에 참여관을 더 두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원은 이문의 예습과 사대 문서의 제술 등의 일로 가볍지 아니합니다. 이제 신급제 10인을 삼관의 예에 의하여 권지 부정자라 일컬어 구존하여 시행하였으나 전부터 있는 참의 녹과는 오직 종 7품 2인, 정 8품 2인뿐이니 중군 부사정 55인, 좌군 부사정, 우군 부사정 각각 54인 중에서 1인을 본은에 제수하여 정종 9품 각 2인을 갓을하게 하소서. 전부터 있는 종 7품 정자를 정 7품 박사로 고치고 정 8품 부정자를 저장랑을 고치되 그 가스랑 정구품 2인과 종구품 2인은 정자와 부정자로 칭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여관은 7품 이하여 가느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난신 이거의 아들 이환 이백신을 추구하지 말도록 명하다. 이환과 이백신은 난신 이거의 아들인데 함부로 경중에 들어오니 헌사에서 이들을 추구한 가들에게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1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일본 국지전의 사송인이 조 아래에 참석하고 환국을 고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별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후의 대간 형조 관원에게 장형을 가하고 직첩을 거두다. 모두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직첩을 거두게 하였으나 오직 김연지만은 원종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단지 그 직책만 파면하고 신상 유산으로 논하지 말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기거사로 북경에 갈 임천년 최득비 등 4인을 불러 편전에 잔치하다. 임천년 이무창 최득비 송이경 등을 불러 편전에서 잔치하였다. 임천년 등은 황제가 북경에서 하연하는데 기거사로 입조하게 되었으며 임금이 황친이라 하여 그들을 전별한 것이다. 송이경은 정윤후의 사이다. 임천년 등 4인에게 각각 말 한 피씩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성균관의 술 벽병과 노루사슴 등을 내려주다. 임금이 임천년을 전송하는 잔치에서 화종을 보고 조말생에게 물었다. 그 전에 성균관에 화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그 종은 술을 얼마나 받는가? 조말생이 말하기를 지금도 있는데 술 한 사발쯤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성균 유생들이 그 종을 잘 쓰고 있는가 하였다.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헌부에서 청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에 나오는 유생에게 배를 받자 한 이래로 술값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에 명하여 술 100병과 장, 녹을 합하여 19 잡어 300마리를 내려주었다. 화종은 청동으로 만든 술그릇의 하나인데 크기는 사발만 하였고 표면에 여러가지 무늬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장은 노루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5번째 기사 길창군 권규에게 약주와 건농, 전복 등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3상군 태종 17년 6월 12일 병신 6번째 기사 가번년 황단류 자손의 노비에 관한 소송의 전말과 5개월 관련자 다수 처벌. 의금부 제조 박신 정력 위관 황윤양 서선 홍여방 이명덕 한승한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영의정 유정현 예조판서 변계랑 동부대원 하연 병조참의 우균 등에게 명하여 잡치하게 하였다. 또 진무 이척 지사 정종성 도사 김안경 양질 등을 하역하고 이조 정랑 우승범 호조 정랑 서적 공조 정랑 박신생 등도 또한 잡치하는 반열에 참여하게 하였다. 처음에 박송비의 자손 정탁 등이 가보년 변정도가며 호소하기를 황단류의 자손 박은이 우리 노비를 거집하였습니다 하여 변정도감에서 이를 추고하니 정말로 거집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전대로 박은 등에게 주었더니 정탁 등이 신소하기를 변정도감이 오결하였습니다 하므로 삼성애들에 변정할 것을 명하니 삼성에서 청리하에 속공시켰다. 박은 등이 호소하기를 변정도감에서 접장한 것은 조부모 부모의 노비를 합집하고 결정된 뒤에 ing집하고 타인의 노비는 거집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노비들은 윗항 3건의 예가 아니고 바로 사차나 소량하여 내가 소유한 천적의 종천 노비이니 변정도감은 정탁 이수분 등이 청탁 때문에 접장을 불공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금부로 하여금 변정도감에서 접장한 11을 분간하여 아뢰게 하였다. 제조박신 정력 위관 윤향 등은 모두 말하기를 황단류의 자손이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 것은 곧 변정도감의 접장이 옳은 것으로 농기하고 박신이 또 말하였다. 대저 노비에 대한 납집 ing집으로서 신축년에 정하였는데 박송비의 자손도 또한 남집으로 접장하였고 또한 박은은 바로 황단류의 육촌제 이지성의 정손으로 황단류에 대해서는 손해가 되는 까닭에 신등의 생각으로는 타인의 노비를 남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임금이 조계 재상 조말생 하연 등으로 의논하게 하였다. 박은이 전에 가진 결절한 이반 3도가 본문은 아니나 즉 모두 전한 것이 천적입니다. 그러나 3차나 득결하였으니 어찌 근거 없이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 예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박신 등에게 노하여 말하였다. 내 뜻도 또한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다는 말한다고 여겼다. 황단류의 자손은 허위이건 실지이건 간에 사차나 종천한 관결이 있는데 어찌하여 거집이라 말하여 다시 나를 기망하는가? 군신사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나는 국가의 정형의 실책이 없다고 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같이 나를 기망하니 경등은 나를 속이나 먹는 임금으로 여기는가? 임금을 속인 죄를 경등은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또 공사란 그 양쪽을 공평하게 하고자 함이요 성불한 공평에 있을 뿐이요 어찌 유독 죄를 박은에게만 돌리는가? 또 대언의 직임은 임금의 과실이나 출람을 관장하여 교관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는 까닭에 반드시 도리를 아는 사람을 택하여 좌우에 두는 것인데 지금의 삼성은 가번년의 삼성에서 기망한 죄와 더불어 양쪽이 모두 부당하여 속공시킨 사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하문하였을 때도 서선 등은 도리어 지금의 삼성을 옳다고 여러 여기에 몽롱하게 계달하였으니 임금을 속인 죄를 모두 추국하여 아뢰라. 만약 정직하지 못한 말이 있게 되면 형문하여 가하여 추국하라. 조말생은 달리 의논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였다. 이때 이조, 공조, 호조 등 제조에 당상이 없었던 까닭에 낭청, 우승범 등이 참여의 죄를 묻게 되었다. 그 집은 그 집 문서를 꾸며 남의 노비를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것이고 합집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를 한 사람이 모조리 차지하는 것이고 당상과는 당상이다.